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새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를 통해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교황명은 레오 14세인데요. 네, 관련 내용 정성환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4억 가톨릭교회 수장으로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인데 교황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프레보스트 추기경께서는 이 미국 시카고 출신의 추기경님이시고, 좀 전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우구스티노의 수도회를 입회해서 사제 서품을 받고 대부분 20년 이상을 페루에서 빈민들과 함께 사목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2014년에 페루 북서부 시카고요의 주교로 서임되시고 2023년에는 추기경으로 서임돼서 주교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네. 예, 계속 네네. 말씀 주시죠. 예. 그리고 참, 이분이 그 주교부 장관으로서 이 교회 내 전체 주교님들의 인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십니다. 예, 콘클라베 이틀 만에 흰 연기가 피어오른 건데요.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큰 이변은 없이 저희들도 한 3번이나 4번째 투표에서 아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일단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선출이 됐고 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또다시 아메리카 대륙의 인물인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특별히 아무래도 북미,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교황님이시고 또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트럼프 이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맨 먼저 모든 이에게 평화를 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면 이 시대의 지금 갈등 상황에서 전쟁과 이러한 부분에서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신부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이번에 처음인 것은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교황이 선출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으로서는 첫 교황님이시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14억 가톨릭 교회 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톨릭계에서 교황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네. 사실은 이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힘보다는 가톨릭 모든 신도들에 대한 첫 번째는 그 섬김으로 하느님께 인도하는 목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 세계의 평화와 선을 구축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평화에 대한 선에 대한 공동 인류의 이 공동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반지도 그렇고 지팡이나 의자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교황의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특별히 교황님의 상징물에는 반지는 특별히 이제 그 어부 반지라고 해서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특히 강조하고요. 예. 그리고 이 목에는 이 전 세계 그 모든 그 가톨릭 신도들을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의 상징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님의 좌, 그래서 그곳 의자에 앉는 그 교황님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나 그리고 그 목자 지팡이 그리고 관모 등이 특별히 그 교황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새로운 교황의 교황명 레오 14세입니다. 특히 교황명을 지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교황명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면 첫 번째로는 당신께서 어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부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교황명인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전임 256대 레오 13세 교황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분께서는 1800년대에 이렇게 이 교황님이 되셨죠. 1878년에 교황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특별히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발표하신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회칙 노동 헌장이라고도 불리는데 1891년 5월에 그걸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으로 노동과 자본,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와 상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회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에 많이 핍박받는 노동계층의 권리를 많이 옹호를 한 그러한 것 회칙이죠. 그래서 아마 이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원주민들과 가난한 이주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건 조심스럽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레오 14세 교황은 이제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에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첫 공개 행보를 가졌습니다. 네.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 또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자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글로벌적인 위기와 그리고 각 나라들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전쟁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이러한 속에서 사실은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그 희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교황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다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다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서로가 다리가 되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자. 그래야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교황 현지 시간 8일 오후에 선출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황 취임식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일정에 대해서 착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상징적인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는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교황님은 로마의 이 주교님이시기 때문에 착좌식과 더불어서 이제 교황 축하 예식과 이러한 것들은 이제 향후 일정으로 쭉 발표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또 정치 양극화도 심한 상황인데 교황의 큰 역할 중 하나가 다리의 역할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새 네. 교황의 역할 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동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그다음에 또 인도 파키스탄의 또 새로운 분쟁 이러한 부분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 분쟁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신부님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황의 한국 방문 여부와 그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역대 네네. 교황 두 분이 세 차례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 네. 이번 교황은 한국 방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시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해도 넓으십니다. 그래서 맨 먼저로는 아마 2027 WID 또 젊은 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WID에 아마 첫 방문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오 14세 새 교황 선출과 관련해서 정성환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